미 연방준비제도가 12월 10일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몰아치고 있는 미국의 해고 태풍으로 테크 업종의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소득층도 저가 매장을 찾는 등 고물가로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농산물에 대한 40% 추가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 영주권을 접수받는 데 필요한 새 신청 양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2A 임시 농업 취업 비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 게스트워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12월 10일 회의에서도 3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3인방으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이 12월에도 고용 약화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올해 마지막인 12월 10일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12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했다가 단 하루 만에 3연속 인하 가능성으로 급반전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서 3인방으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이 12월에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12월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완전 기울고 있습니다. I still see room for a further adjustment in the near term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o move the stance of policy closer to the range of neutral, thereby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the achievement of our two goals.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서는 현재 고용 약화가 물가 안정보다 더 큰 위협이라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럼 파월 연준 의장, 필립 제퍼슨 부의장과 함께 연준의 3인방으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의 이런 발언은 즉각 12월 10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대신에 인하 가능성으로 급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연준이 12월 10일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게 되면 9월 17일과 10월 29일에 이어 3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올 한 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려 올 연말 3.50 내지 3.75%로 낮추게 됩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단 하루 만에 12월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로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샘리 그룹의 투자자들은 12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73.5%로 동결 가능성 26.5%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58%, 인하 가능성이 42%였는데 단 하루 만에 뉴욕 연방은행장의 발언으로 180도 반전시킨 겁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제럼 파월 연준 의장처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12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편에 설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금리 인하 쪽임을 밝힌 것이어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신중한 비둘기파들도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3연속 금리 인하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두 가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올 연말 현재는 물가 불안보다는 고용 약화가 미국 경제에 더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 고용을 촉진하고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돈맥 경화를 막아주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몰아치고 있는 미국의 해고 태풍으로 테크 업종의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에서는 14,000명의 해고 대상 중에 4,700명이 고급 인력들인 엔지니어들로 분류됐습니다. 2025년 미국의 해고 태풍에서 가장 강력한 타격을 입은 곳은 연방 공무원 30만 명이고 민간업계에선 단연 테크 업종으로 밝혀졌습니다.
테크 업종 중에서도 고숙련, 고연봉으로 우대받아온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해고되고 있는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테크 업종에서 대규모 해고를 발표한 회사들은 231개사에서 11만 3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집계에서는 테크 업종 해고자들이 14만 1,100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테크 업종의 특성상 고숙련, 고연봉의 고급 인력들이 AI 인공지능에 밀려 대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공룡업체인 아마존은 지난달 14,000명의 해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은 4,700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파트 등의 부서에서 프로덕터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등 고연봉의 핵심 인력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해고된 아마존 엔지니어들 4,700명 가운데 40%는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에서 해고됐습니다. 올 들어 대규모 해고 태풍을 몰아친 테크 업종의 대기업들을 보면 인텔은 4월에 2만 2천 명, 7월에 5천 명을 포함해 2만 7천 명이나 감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에 6천 명, 7월에 9천 명을 합해 1만 5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2월에 2,000명, 3월에 2,500명을 합해 4,500명을 줄였습니다. 세일즈포스는 8월에 4,000명을 줄였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모기업인 메타는 3,600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공무원 30만 명과 테크업종 14만 명을 포함해 미국에서 올 들어 10개월 동안 발표된 해고자들만 해도 100만 명을 넘기며 11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나 대폭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전체보다 44%를 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올 들어 10개월 동안 발표된 해고자들이 11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채용된 미국인들은 50만 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상황이 정치와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농산물에 부과했던 40%의 추가 관세를 전격 철회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브라질과의 관세 협상에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고물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생활비 부담으로 미국민들의 소비 행태 변화가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날 정도로 생활 물가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물가 상황이 결국 정치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농산물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 40%를 전격 철회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협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높아진 생활 물가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월가와 국제 언론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그동안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커피, 쇠고기, 열대과일 등 수십 가지 농산물에 기본 관세 10%, 추가 관세 40%, 총 50%의 관세를 매겨왔습니다. 하지만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식품 가격 부담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커졌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전면 면제하면서 실제 수입 관세율은 0%가 됐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견고하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은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로이터와 AFP, 블룸버그 등 국제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물가 압박을 견디지 못해 관세 정책을 되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실적은 오히려 좋아지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34%나 증가했고 앞으로의 연간 매출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실적이 경제가 좋아서 나온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마트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고객이 늘었다고 했지만 특히 고소득층의 월마트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월마트와는 거리가 있던 중산층, 고소득 소비자들까지 가격을 따지는 상황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반면 원래 월마트의 주 고객층이던 저소득층은 지출을 줄이며 매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실제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최근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생활 물가에 민감한 대표적 외식 브랜드 맥도날드조차 저소득층 고객이 2자릿수로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의 나라 미국에서 소비가 꺾이기 시작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은 이미 소비를 줄였고 중산층, 고소득층까지 보다 싼 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미국 경제 전반에 수요 위축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농산물 관세를 전면 철폐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 영주권을 접수받는 데 필요한 새 신청 양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상무부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새로운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5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낮춘 골드카드 영주권이 실행 절차에 돌입해 공식 시행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d they're going to pay $1 million. The corporation is going to pay $2 million. And it's going to raise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which is going to go to reduce taxes, pay off debt. 100만 달러짜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새 청원서 양식이 마련돼 배합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시행 지침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째 트럼프 골드카드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100만 달러를 미 재무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은 100만 달러이지만 외국인들을 영입하려는 스폰서들은 1인당 200만 달러를 재무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골드카드 신청서를 연방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비롯한 증거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무부에 골드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1인당 15,000달러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15,000달러는 환불이 안 되는 수수료이며 연방정부의 pay.gov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두 곳에서의 절차를 마친 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 페티션 양식인 I-140G를 작성해 USCIS 미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에서 골드카드 신청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고 100만 달러가 합법 자금 출처로부터 나왔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넷째, 골드카드 이민 페티션 I-140G가 승인되면 이민 비자 넘버가 부여되고 한국 등 외국 거주자들은 해외 주재 미국 공관에서 인터뷰하고 미국 거주자들은 이민국에서 마지막 심사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에 1,000명 정도가 1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격 몰리게 되면 현재 80만 달러 내지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EB5 투자 이민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는 H-2A 임시 농업 취업 비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농장이나 낙농장, 육가공 공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 게스트워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장 등에 대한 일터급습을 사실상 중단하는 한편 합법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거 교체해 농축산물과 식품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막아 장바구니 물가도 낮추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난제로 떠올랐던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법은 농장, 낙농장, 육가공 공장 등에 대한 일터급습을 사실상 중지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일해온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 게스트 워커들로 대거 교체하는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농장주들이 신청해 외국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H-2A 농업 취업 비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H-2A 농업 취업 비자는 2023년 35만 명에서 2024년 38만 명, 2025년에는 42만 명으로 매년 급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새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2026 회계연도에는 12만 명을 더 늘려 55만 명에게 H-2A 농업 취업 비자를 발급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미국 내 농장주들이 H-2A 비자 페티션을 신청할 때 연방 농무부에 임시 노동호가 TLC만 있으면 이민국 절차를 시작해 신속하게 H-2A 비자를 승인받아 외국 근로자들을 데려올 수 있게 신속 승인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더욱이 시간당 임금을 오히려 낮추는 대신 무료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피하며 외국인 게스트 워커들을 신속하게 취업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H-2A 농업 취업 비자는 다른 비자들과 달리 연간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거 늘어나 새 회계연도 한 해에 60만 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농장 등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들이 31만 2천 명이라는 점에서 이미 절반인 42만 명이 합법 H-2A 농업 취업 비자 소지자로 채워진 데 이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농업 분야에서도 합법 외국인 게스트 워커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대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농업 비자 소지자들로 불법 체류자들을 대체하는 과정에선 6월과 7월일에 농장이나 낙농장, 육가공 공장 등에 대한 일터 급습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게스트 워커들로 대체해 과일이나 채소 등을 제철에 수확해야 농축산물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피하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쇠고기와 커피,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과 식품 200여 개 품목들을 관세에서 면제해 식품 물가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